안녕하세요. 드론 강의하는 정 교수입니다. 오늘은 드론 열화상 카메라의 모든 것에 관하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론은 매빅2 엔터프라이즈 듀얼 드론으로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는 매빅2 드론입니다. 그리고 이 드론은 매빅3 서멀 드론으로서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트리스 210에 장착해서 사용하는 열화상 카메라인 DJI사의 잼뮤즈 XT2라는 열화상 카메라입니다. 이 열화상 카메라에는 RGB 카메라와 열화상 카메라가 함께 장착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드론 열화상 카메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볼 내용은 먼저 드론 열화상 카메라의 활용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드론 열화상 카메라의 종류와 열화상 카메라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화상 카메라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열 방사율 그리고 해상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이미지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는 열화상 이미지 분석 소프트웨어 종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 이러한 소프트웨어 중에서 대표적인 DJI사의 Thermal Analysis Tool 3 소프트웨어 사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론 열화상 카메라 촬영 팁과 열화상 카메라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열화상 카메라의 활용 분야는 굉장히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활용 분야 중에서 태양광 패널 점검하는 게 대부분 활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소방이나 또는 경찰에서 재난 현장 실종자 수색 및 구조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유해조수나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데도 열화상 카메라가 활용이 되고 있으며, 건물 외벽의 열 손실을 점검하기 위한 용도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산불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데 화재 현장이나 산불 감시 용도로도 사용되고, 산불 화재 현장에서 진화하는 데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안 감시나 전력선 검사를 하는 데도 드론의 열화상 카메라가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분야에서 점차 드론 열화상 카메라의 활용 분야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드론 열화상 카메라의 종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첫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매빅2 엔터프라이즈 듀얼이라는 드론에는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으며, 그리고 매빅3 서멀 드론은 열화상 카메라 전용 드론입니다. 그리고 DJI사의 잼뮤즈 XT2라는 열화상 카메라와 잼뮤즈 H20
T라는 열화상 카메라가 있으며 프리어사에서 만든 듀오 프로 R이라는 열화상 카메라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열화상 카메라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는 내부에 디텍터라는 센서가 외부에 여론이 방사하는 적외선을 감지하여서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색상 대비로 표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의 복사 에너지를 우리 눈에 보이는 이미지로 전환시켜서 열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러한 카메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열화상 카메라는 빛을 검출하는 그러한 카메라와 달리 열 에너지를 검출하는 카메라입니다. 이 열화상 카메라의 작동 원리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1번에서는 적외선 에너지가 카메라 렌즈를 통과하여서 외부에 있는 물체, 즉 여론에서 방출하는 그러한 적외선 에너지를 카메라 렌즈를 통과하여서 2번과 같이 그 적외선 에너지가 카메라의 센서에 모아져서 그 에너지를 센서에서 이 적외선 에너지를 전기 신호로 변환시켜서 이와 같이 다양한 색상으로 표현해서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이미지 형태로 제공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3번에 있는 시그널 프로세서라는 이 데이터 처리 장치는 센서로부터 들어온 전기 신호를 온도값과 열화상으로 표현을 해서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열화상 카메라의 작동 원리입니다. 이 열화상 카메라를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이론적인 내용들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 모든 내용을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그리고 여러분이 다 아실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설명드리는 몇 가지 용어에 대해서만 이해하고 있으면 드론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먼저 열이라는 것은 물체의 분자와 원자의 운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온도는 물체 내부의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를 표현하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그러면 이 열화상 카메라는 온도를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게 아니고 이 방사율을 이용해서 온도를 계산해내는데 이 방사율이라는 것은 물체가 자체적으로 방출하는 이 열 에너지의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화상 카메라는 이 방사율 값으로 온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열화상 카메라는 직접적으로 우리 체온을 재는 것처럼 접촉식으로 온도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물체가 내뿜는 그러한 열 에너지를 즉 방사율 값으로 온도를 계산해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화상 카메라의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열화상 카메라의 해상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해상도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열화상 카메라의 종류에 따라서 해상도는 160에 120, 그리고 320에 240, 640에 480, 그리고 640에 510 이 해상도를 갖고 있는 열화상 카메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열화상 카메라의 해상도에 따라서 이 빨간색 둥근 원 안에 있는 이 각각의 사각형을 픽셀이라고 하는데, 이 픽셀들의 평균값으로 온도값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0에 120 해상도 경우에는 이 빨간 원 안에 완전히 포함된 사각형, 즉 픽셀들의 평균값으로 온도를 측정하는데, 160에 120 해상도의 열화상 카메라 해상도 안에는 사각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320에 240 해상도 경우에는 이 빨간색 원 안에 완전히 포함된 사각형의 개수가 9개가 있습니다. 이 9개의 평균값으로 온도를 표현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온도 값을 측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맨 앞쪽에 있는 640에 480 해상도의 열화상 카메라의 빨간색 원 안에 있는 픽셀의 개수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많은 개수의 픽셀의 평균값으로 온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훨씬 정확한 온도를 측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화상 카메라의 해상도가 높을수록 정확한 온도값을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소개해드렸던 매빅3 서멀이나 잭뮤즈 H20T 열화상 카메라는 최고 해상도라고 할 수 있는 640에 512 해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화상 이미지 분석 소프트웨어 종류는 굉장히 많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3개를 꼽으라면 DJI사의 DJI Thermal Analysis Tool 3와 프리어사의 프리어 Thermal Studio, 그리고 웍스웰사의 서머랩이 있습니다. DJI사의 Thermal Analysis Tool 3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싶으시면 이 DJI사의 홈페이지에서 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서 사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리어사의 Thermal Studio는 텔레다인 프리어사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해 보실 수가 있으며, 웍스웰사의 서머랩 소프트웨어는 이와 같이 웍스웰사의 홈페이지에서 윈도우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DJI사의 Thermal Analysis Tool 3 소프트웨어 사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JI Thermal Analysis Tool 3 소프트웨어는 열화상 이미지를 분석하고 처리해서 레포트를 생성해 주는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론으로 촬영한 열화상 이미지 상에서 물체의 일부분의 온도 정보를 확인해서 온도 차이에 의해서 물체에 이상이 있는 부분을 분석해서 정확히 검출해내는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는 64비트 윈도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DJI사의 열화상 드론 카메라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DJI Thermal Analysis Tool 3 소프트웨어 사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왼쪽 상단에 있는 Add 폴더를 클릭하신 다음에 열화상 이미지가 있는 폴더를 선택을 하고 폴더 선택을 클릭하시면 이와 같이 Add 폴더 바로 아래에 My Folders에 방금 선택한 열화상 이미지라는 폴더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폴더를 클릭하면 이와 같이 이 폴더 안에 있는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이미지들이 화면 가운데 부분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미지 중에서 하나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와 같이 이 열화상 이미지를 분석할 수 있는 창이 열리는데 닫으시고 여기에 있는 열화상 이미지를 클릭하면 화면 오른쪽 부분에 이 이미지에 관한 자세한 파라미터 값하고 이미지에 관한 정보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각각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그 이미지에 관한 정보로 이렇게 바뀌고 여러분들이 하나의 이미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 이미지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와 같이 분석 창이 뜨고 화면 왼쪽 부분에 보시면은 이 점을 찍어서 그 지점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스팟 템퍼러처가 있고 그 아래쪽에는 사각형으로 우리가 범위를 지정을 해서 사각형 범위 안에 최고 온도와 최저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아이콘이 있으며 그리고 그 아래에는 우리가 원으로 범위를 지정해서 그 원 안에 어느 지점이 최고 온도이고 어느 지점이 최저 온도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서클 템퍼러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이 라인 템퍼러처는 화면 가운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이 선을 그어주면 그 선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어느 지점이 최고 온도이고 어느 지점이 최저 몇 도인지를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화상 이미지에서 어느 특정한 점이나 또는 사각형이나 원 또는 선으로 범위를 지정을 해서 그 범위 내에 최저 온도가 몇 도이고 최고 온도가 어느 지점의 몇 도인지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이 팔레트를 선택하시면 이와 같이 10가지의 팔레트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팔레트 화이트 핫이라는 팔레트를 선택하시면 이 열화상 이미지의 색상이 흑백으로 이렇게 바뀌고 또 다른 레인보우 원이라는 다른 팔레트를 선택하시면 이와 같이 팔레트 색상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 핫을 선택하시면 이와 같이 흑백으로 열화상 이미지를 변환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 팔레트 중에서 우리가 가장 흔히 많이 사용하는 팔레트는 아이런 레드라는 이 팔레트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종자를 수색하는 경우에는 화이트 핫이나 블랙 핫을 이용하시면 숲속에 실종자인 사람의 형태를 조금 더 찾는데 용이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이 열화상 이미지의 원본 크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이 창의 크기로 볼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좌측 상단에 보시면 첫 번째 있는 아이콘은 여러분이 다른 창에서 이 메인 창으로 돌아올 때 사용하는 아이콘이고, 두 번째 있는 이 아이콘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는 아이콘입니다. 세 번째 있는 설정 아이콘을 선택하시면 이와 같이 사용할 언어, 그리고 사용할 단위, 그리고 보고서에 삽입할 로고하고 헤더에 들어갈 그러한 제목을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이미지 분석 소프트웨어의 주 목적은 이 열화상 이미지를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범위를 지정을 해서 온도를 측정하신 다음에 우측 하단에 엑스포트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와 같은 형태의 보고서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왼쪽 위에 보시면 PDF 파일 형식과 MS 워드 형식, 그리고 하나의 이미지 형식으로 출력을 해서 저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자동으로 작성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론 열화상 카메라를 촬영하실 때 사용할 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을 할 때 각도에 따라서 방사율이 달라져서 온도가 다르게 측정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각도에서 측정을 하여 보시는 게 정확한 값을 취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먼 거리에서 측정하는 것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측정을 하여야만 해상도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훨씬 더 정확한 온도값을 취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을 할 경우에 이 방사율과 그리고 대기의 온도, 그리고 반사, 그리고 거리, 습도에 따라서 온도가 다르게 측정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가까운 거리에서 각각 다른 각도로 촬영을 하여서 분석을 하시는 게 더 정확한 온도값을 측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하면 대형 교량의 콘크리트 크랙을 직접적으로 감지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크랙을 직접적으로 감지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열화상 카메라로 크랙 부분을 촬영을 한 결과
크랙이 없는 부분과 크랙이 있는 부분의 온도 차이로 인해서 그 부분에 뭔가 이상 징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수준에 머무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관의 누수를 탐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래쪽 우측 이미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배관을 열화상 카메라로 이렇게 촬영을 하였을 때 정상적인 배관은 일직선으로 온도가 측정이 되는데, 그 가운데 부분을 보면 온도가 퍼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물이 흘러나와 가지고 이와 같이 퍼져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양을 보고 이 부분에 누수가 발생했다는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온도를 측정한다라고 하는데, 열화상 카메라로 직접적으로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방사율을 측정을 해서 그것을 온도값으로 변환해서 온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드론 열화상 카메라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